여론조사 좀 볼까요? 여론조사 일단 올라온 리얼미터 윤석열 긍정 36.8, 부정 60점이 뭐 여전히 뭐 올라봐야 2, 3% 내려도 한 2, 3%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평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율 민주당 53.9, 국민의힘 35.4. 요거는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은 자동응답이 53.9 대 35.4고 전화 면접은 44.4 대 32.7 이렇게 돼요. 지금 압도적인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뭐 접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리얼미터가 접혀지면 여론조사 꽃이 벌어지고 RS서치가 벌어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론의 변동이 사실상 없어 보여요. 뭘 이슈를 던져도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시고 윤석열 지지율도요. 긍정 34.1 대 부정 64.7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꽃의 이제 결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전화 면접은 33.7 대 63.9 자동응답은 34.1 대 64.7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는 이제 28 뭐 이렇게까지 가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론 변동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게 터지면서 점점점 빠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이 뭐 우리가 기저효과 있듯이 저 시작점이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터지면 갑자기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왜? 한 50에서 60 정도 돼 있으면 웬만한 이슈가 있으면 빠지더라도 한 5% 빠지면 그래도 한 40%대 중후반 유지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거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자기 지지층 결집하겠다고 또 칠성시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포의 지지율은 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지지율 떨어집니다. 저런 짓들을 해 부끄럽게. 자, 다음에 이뇨한 혁신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이가 국민의힘 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가 전화 면접은 35.6, ARS는 35.6. 와, 이거 똑같다. 그 다음에 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는 전화 면접은 51.4, 자동응답은 58.2.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이제 똑같이 간다 이런 얘기야. 다음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가 전화 면접 19.0, 자동응답 24.3, 당선 가능성이 낮다가 지금 전화 면접 69.8, 자동응답 66.6. 그러니까 안 올라오려고 하겠지. 70%네요. 그러면 그 자리 차고 앉아 있다가 마치 대통령실 발 느낌으로 자리 좀 비워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빡쳐가지고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 같아도 그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잘하셨어요. 네. 다음에 서울 김포 편입 찬반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한다 32.2, 반대한다 59.0. 그러면 어떤 이슈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윤석열이 내일부로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합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찬성 30, 반대 7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이 1년 반 동안 국민 여론에 그냥 쟤는 바보라는 인식이 숨어 있을 것 같고 그럼 윤석열보다는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김기현이 저 하이바 쓰고 있는 모습 보면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윤석열보다 더 바보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저게 지금 이슈가. 김포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 찬반. 그냥 화면에 보이시죠? 찬성 68.2, 64.9. 각각 전화 면접 자동응답. 그리고 반대 23.9, 29.7. 똑같아. 어쩜 이렇게 일관되게 그렇죠. 비슷할까요? 거의 7대 3이네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이제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니까. 두 개. 첫 번째는 지지율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김건희 구속시키면 되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확 올리려고 하면 이제는 뭐 경제 민생 아무 소용 없어.
남북 정상회담 이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둘 다 실현 불가능이네요. 반대로 김건희가 윤석열을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얘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 선거 직전에 돈 푼다. 못 풀어요. 그것도 근데 잘 안. 아니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 선거를 대박 치면 그 탄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 짓이든 할 거다. 먼지 짓을 할 것 같은 돈은 못 풀 것 같아요. 돈이 없어. 56조 배임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호중 공장장이 남양주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남양주 갑이요. 우리가 남양주 갑은 우리가 이미 이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한번 또 저 공약 이행 의정활동 평가를 해드렸죠. 남양주 갑은 남양주 조홍천. 갑은 지금 현재 경쟁력을 봤더니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조홍천 현 의원보다 높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일단 남양주 갑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48.4 대 28.9.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저번에 지금 김용민 의원이 가 있는 남양주 병 있죠. 네. 당시 최민희 의원이 주광덕한테 졌던 곳. 그 이제 게리맨더링 효과라 그래갖고 그 게리맨더링은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나오는 것만 모았던 거예요. 그게 남양주 병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양주 갑이나 을은 훨씬 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곳이에요. 말하자면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도농 복합도시라 그래갖고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은 국힘당 지지율이 높고 신도시 젊은 층 많이 사는 곳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대개 서울 근처에 살고 있는 서울 근처에 살고 있는 쪽은 민주당 밭이 지금 월등하거든요. 뭐냐면 서울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렇죠. 거예요. 자, 어쨌든 지역은 지금 밭은 민주당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경선이 본선이네요. 네, 그렇죠. 남양주 갑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남양주 갑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까 지지율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민주당이 돼야 된다 42.5,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25.3. 이것도 압도적이죠. 수도권인데 저래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보통 3에서 5% 보거든요. 압도적인 거예요. 민심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인 심장수라는 사람하고 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32.9, 심장수 23.3. 이거는 민주당 밀어주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최민희 거의 40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힘 심장수 28.7, 최민희 39.1. 지금 현역 국회의원 조홍천보다 최민희 의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외에도 더 최민희 의원한테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다가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니까라고 하면 지우세요. 내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꽃이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하는 여론조사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진짜 여론이 뭔지 궁금해서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잖아요. 김어준이. 네.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여과 없이 공표를 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근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코트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진영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려고 설계를 합니다. 왜? 진짜 여론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따가 그 주제 비슷하게 뒤에가 나오는데 뭐 친명 김어준이 어쩌고 이런 소리.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면 새날이 그걸 인용을 하면 그걸 언론들이 지금 막 비판하고 있어요. 새날이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그 얘기 있다고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RN서치 여론조사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알려드리는 하나 똑같았고. 김포 서울 편입 찬성 33 반대 55.5. 잘 모르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뭘 던져도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윤석열 특단의 조치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구속. 본인도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김건희 구속시켜도 지금 이 시점 너무 늦었죠. 조금 늦었죠. 아, 구속을 어떻게 시켜요? 무서워서.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고해성 사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래도 저는 지지율 40% 이상 넘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갖는 국민적 비호감도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각하면 저게 걸리고 몇 시까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뭐라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간신들이 주변에서 들끓는 것도 왕이 멍청해서 그런 거고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별 못하고 쓰는 것도 결국 왕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김건희를 구속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이따가 사면시켜줄 거 뻔히 아니까 국민들은 쇼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저 전국 조사인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김포에서는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만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죠. 그렇죠. 지금 서울이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강남 위주로 발전시켜 놨잖아. 김포 편입하면 뭐 서울에서 빠지죠. 아니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시민 전체한테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김포가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시민 소득이 10,000원이야. 서울 시민들이 12,000원이야.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2,000원에서 각출해가지고 10,000원짜리한테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의 흐름이라는 것만 그냥 단순하게. 원래 보면. 그런 거지. 예. 복지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민 수준의 복지를 맞춰주려면 예를 들어서 김포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서울보다 뭐 돈이 많다든지 무슨 숨겨둔 재화가 있다든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아리수 해가지고 수도 관리책을 한다? 김포에다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수준은 그대로인데 결국은 그거보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발달되면 이제 지역 도시에서 지역 도시의 역할, 막 국가에서 이 국가 주변에 이제 지방 국가 위성 국가의 역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가장 단순한 것만을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이 됐다는 가슴의 웅장함 그 빼놓고는 없어요. 왜 웃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포한테는 그게 찬성 이슈일 수 있는데 그쪽 분들도 그렇잖아요.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게 당연하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거기에다 그렇게 하면 의정부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포에서도 사실상 진보층의 분들은 냉소적이고요. 상황을 아니까 말하자면 맘카페 같은데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위주로 우리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얄팍한 것만 던져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요. 부울경이 계속 인구가 빠지는 거예요. 서울로 유입돼 버리고 경기도로 유입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묶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었잖아요. 윤석열이 들어와서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야 부울경 메가시티는 털어놓고 뭐 김포 편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없는 싸움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 다만 나는 저 돌대가리라고 느끼는 거는 김포에서 표를 한 10표 얻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 문제 갖고 잃는 표는 몇백만 표 된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안산은 그러면 부천은 아니 뭐 남양주는 다 아니 한쪽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나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포 전체의 이런 변동도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게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김기현이가 판 흔들려고 뭔가 들고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판 안 흔들렸어요. 판이 흔들리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이 그걸 저지는 거지. 왜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냐. 그렇죠. 민주당 이제 끌고 들어와야지. 네. 어떻게든 물귀신 해야지. 왜 쟤들 말이 없어.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잖아 지금.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다수 절대 다수는 반대하잖아요. 그럼 이 이슈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실현 불가능하다고요. 특별법 만들어야 돼. 경기도 반대.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는 확실하게 정지부 찍어줬다고 봐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하시고 자 탄핵 마렵다님 헬렌 최님 쏘리 파마하신 분 뭔 말이야? 아까 아까 장전이라고 했을 장변호사 때 파마하신 분. 파마하신 분. 안 했거든요. 이게 소리지 이게. 안 한 거였구나. 자, 다음에 파란 자두님 국짐과 룬 건의는 대구가 만만한가 봐요. 아무리 대구 경북 와봐 룬 건의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저번에 뒤집어졌잖아. 여론조사 전화로 민심을 말할 겁니다. 대구인 한 사람으로서 맨날 대구 오면 욕 나옵니다.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이것도요. 대구에 가면 윤석열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기 대구 경북 쪽으로 가면 농촌 지역으로 가면 아직 윤석열 지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구 쪽에서는 사실상 뒤집어졌다. 대구만 따로 하면 제가 봤을 때 부정평가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대구도 한두 번 갔을 때 신선하지. 와 대통령이 우리 챙겨준다 그러지. 두 번째 오면 약간 좀 미지근하지만 그래도 반갑지. 세 번째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뭐 성님하고 생선 어쩐다고요? 때마다 그죠? 때마다 기어들어오네. 겨우네 이건. 그럼요. 저 새끼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아쉬운 그렇지. 거 있을 때마다 기어들어오네.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자주 눈앞에 띄잖아요. 그러면 더 그럼 싫어지지. 이제 신발 신발 날라다니는 날아가는 거지. 거지 이제. 자, 그다음에 분노의 똥침님,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랑을 어찌 생각하나요? 설문조사하면 1, M병, M병 병신 70, 아름다운 사랑이야 30. 저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새날 공개방송 말미에 정변 보고 싶어 왔다는 분 보고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느끼. 아니 독특한 거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전혀 다른 맥락인데 새날 패널이 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아마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건데 내가 그 사람을 패널로 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도 하나의 뭔가 자기 아우라를 갖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폄하하면 안 된다고. 에이 농담하신 거죠. 아니. 뭐냐면 일반 유튜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새끼 키웠어. 윤석열 같은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송 내에 그 사람을 풀어놓는 이상 나는 그 사람을 제어를 못하는 거죠. 울타리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들면 PD 직권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아직 살아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